예. 자, 01다항식의 연산 11페이지. 예. 역수관계식의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수관계식의 변형. 자, 어떤 문제 유형이냐? 문제를 봤는데 우리 중학교 때도 종종 봤을 거예요. x 플러스 x분의 1은 3일 때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구하세요. 뭐 요렇게 생긴 문제 유형을 우리는 역수관계식이라고 불러요. 자, 왜 역수입니까? 역수의 정의는요, 두 수를 곱해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A는 B의 역수, B는 A의 역수 이렇게 쓰고요. 수학에서는 역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A의 역수는 B구나, B의 역수는 A구나,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식을 보게 되면 하나는 x라는 애가 등장할 때 또 다른 애는 x분의 1이죠. 얘네 두 개 곱하면 몇 나와? 1이에요. 즉 x와 x분의 1의 관계는 무엇이다? 역수, 역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요, 역수끼리 더한 것, 역수끼리 더한 것,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때 우리는 역수관계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문제는 정답률이요 거의 90% 이상,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제는요 정답률이요 5% 이하예요. 왜? 위에 있는 문제는요 위나 아래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 얼핏 보기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얘하고 얘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지금부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수관계식이라는 이 단원의 제목을 보면 위에 이상한 게 있지. 동글뱅이 6개를 선생님이 선으로 엮어놓고 있습니다. 왜? 역수관계식에선 그 동글뱅이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동글뱅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린 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동글뱅이가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이 동글뱅이 안에 들어가는 그 식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에는요 x 플러스 x분의 1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들어가요. 외우기 쉽지? 그리고 중간에는 제곱수가 와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역수관계식이 들어갑니다. 그럼 윗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 그냥 전부 다 똑같은데 세제곱씩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 여기는 x의 6제곱 플러스 x의 6제곱분의 1. 식은 이렇게 실제 써놨지만 수학 문제를 풀면서 6제곱까지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해 줘야 되는 구조는 이 양쪽으로 있는 5개의 동그라미다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는 왜 한 문제는 쉽고 한 문제는 어려웠냐? 바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쉬운 문제는요, 문제에서 얘를 주고요, 얘를 구하래요. 와, 몇 단계만 거치면 막바로 답을 낼 수 있다? 한 단계만 거치면 막바로 답을 낼 수 있다요. 와, 이 선은요 선생님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 루트군요.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건 딱 한 단계만 거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90% 이상이 돼요.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꼴이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실제로 요 녀석을 문제에서 주고 얘를 구하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 학교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마 6제곱 거쳐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요,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고 얘네 둘을 비교해서 얘를 구하고 다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식을 푸는 몇 단계? 3단계를 거쳐야 해요. 근데 그 개념이 없는 애들, 3단계씩 거쳐야 돼, 이 개념이 없는 애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 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다?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어려운 거고, 혹은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표를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요. 풀이의 방향성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게끔만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즉, 밖에 있는 녀석을 제곱해서 요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가장자리에 있는 녀석을 제곱해서 요 안쪽에 있는 녀석을 구할 수 있다요. 뭘 하면? 양쪽의 것을 제곱하면 가운데 것이 나온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얘를 가지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나가는 풀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쓴다? 그 안타깝지만 인식해야 될 것은 가운데 것에서 가장자리 것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요, 얘를 구하고 싶어도 얘를 구하고 싶어도 얘를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나 얘 구해야 돼 그러면 얘를 뜬금없이 갑자기 식에서 딱 뽑아내서 제곱시켜서 요 안쪽에 있는 숫자와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얘를 갑자기 제곱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개념 2단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지? 6개의 동글뱅이야.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요렇게 좀 그림을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좀 묶어서 그림을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 요 빗금을 구하려면 요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값을 알아야만 한다요. 가장 어려운 요 부분을 구하려면 요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값을 알아야만 한다. 자, 그럼 보도록 할까? 여기 있는 값은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자, 얘 인수분해하면 세제곱 없다고 보고 그대로 뺏겨서 x 마이너스 x분의 1에 x의 제곱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해야 되는데 곱하면 몇이 나와? 플러스 1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뒤에 있는 거 제곱해서 x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의 인수분해식을 가져요. 얘는 좀 암기하셔야겠죠. 그런데 인수분해된 식을 보니까 와 x-x분의 1은 바로 요 자리에 오는 값이네요.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바로 요 자리에 오는 거네요. 요거 두 개만 알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럼 요 녀석도 다시 세제곱 없다고 보고 그대로 한번 뺏겼은 후에 x의 제곱 두 개 곱하되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녀석 제곱해서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큰 소리로 두 번 읽으면서 암기하고 갈게요. 시작!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한 번 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자, 요 식도 두 번만 읽어보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한 번 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다 배웠으니까 선생님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문제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로 올릴까? 예. x 플러스 x분의 1은 3일 때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쇼. 와, 요 값 주고
이 값 구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자, 얘가 얘로 갈 때 사용해야 되는 스킬은 제곱이죠. 가장자리 것을 제곱하면 가운데 것이 나온다. 죄송해요. 선생님이 좀 감기 걸려서.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합시다. 그래, 선생님 말하기를 얘를 제곱을 하면 된댔어. 자, 이쪽을 제곱해주면 당연히 우변도 제곱해서 몇 나오겠다? 9 나오겠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곱셈 공식을 배운 학생들은 얘를 어떻게 써요? 앞에 있는 거 제곱 x의 제곱이죠. 뒤에 있는 거 제곱 x의 제곱분의 1이죠. 모두 곱해줘. 이렇게 하면 몇 나와? 모두 곱하면 2 나오네요. 요 값이 9래요. 결국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요 값은 답이 몇이 나오면 되겠다? 7이다. 정말 쉽죠? 예, 정답률 90% 이상.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은요, 문제에서 얘를 주고 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단계 넘어갑니다. 얘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 1단계 얘를 제곱해서 7, 7에 49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모두 곱해줘는 49.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몇 나오겠다? 47이 나왔다 라고 이제 얘 하나 구해낸 거야. 얘 47 나왔대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47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뜬금없이 x-x분의 1을요 제곱해서 얘와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뜬금없이 하늘에서 마치 똑 떨어진 것처럼 얘를 제곱합니다. 개념이 없는 애들한테는 얘를 갑자기 제곱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갈 거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풉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지요. 오, 근데 얘 몇이라고 했지? 1단계에서 47. 47 빼기 2는 45 되겠습니다. 와,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결국 x-x분의 1 계산하면 제곱 사라지면서 뭐가 와? 루트 45 이러면 여기에서 또 오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뭘 붙여줘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오답이 나오는 상당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치기 때문이야. 자, 어쨌든 이 녀석 루트 밖으로 뽑아낼 거 뽑아내자. 9, 5, 45니까 9가 밖으로 나와서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나왔어. 자,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놓은 요거 두 개 이용해서 빗금친 부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3단계. 그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을 계산해보자. 얘는 인수분해 된댔는데 x 마이너스 x분의 2에 x의 제곱 두 개 곱해서 그 반대로 바꾸면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되겠죠. 저기서 구해놨는데 예,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되겠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몇 차? 47. 여기에 1 더하니까 48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답 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자 48 곱하기 3 144 루트 5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금이 3개니까 얘는 3단계에 거쳐서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지워도 될까요? 혹시 빠르면 요거 화면 잠깐 정지해놓고 필기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자,
아래쪽에 있는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번째 개념에 우리는 뭐라고 집어넣을 거냐면요. 상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지금 역수관계식 배우고 있는데 상반 방정식이라니요. 자, 상반 방정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상반 방정식 문제는 문제꼴이 약간의 작업에 의해서 손쉽게 역수관계식 문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역수관계식만 냈더니 애들이 너무 잘 푸네? 그래서 살짝 꼬으려고 상반 방정식으로 문제를 내는 부분이 주로 있어. 그래서 잘 배워둬야 돼. 자, 그럼 상반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요 첫 번째 줄에다가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이에요. 자,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이 상반 방정식은요, 나중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한 번 더 나오고 고차 방정식의 해법에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만 알아두고 가셔도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개수가 대칭을 이뤄야 하기는 하지만 부호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부호는 달라도 상관없다 라는 것까지 조금 정리해주자. 자, 그리고 상반 방정식 문제의 해법은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입니다. 선생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얘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그런데 얘는 뭐냐면요. 봐요. 가운데 하는 개수가 마이너스 3인데 x 제곱은 개수가 1이지. 상수항도 개수가 1이지. 그럼 어때?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이런 개념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상반 방정식은 항상 어떻게 푼대? 바로 있는 이 가운데 항의 차수인 x로 나눈답니다. 자, x로 나눴더니 뭐가 돼? 등식의 양변을 x로 나눴더니 x-3 플러스 x분의 1은 0이라고 나와서 식 정리했더니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무슨 식인데? 역수관계식이에요. 와, 상반 방정식은 아주 손쉽게 역수관계식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모르는 부분, 비어져 있는 부분 질문해 주세요. 그 개념지 페이지에 비어져 있는 부분을요 그냥 사진으로 찍어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